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은 혹시 그러면 통신하시는 분 혹시 그중에 이남윤 교수님, 양경철 교수님 누구신가요? 김용준 교수님. 제가 성함은 들었는데 뵌 적은 없는데요. 참고로 커리어를 쭉 보면 저기 학부 때는 김용준 교수님부터 이제 저희들이 같이 공부를 했고 박사 때는 어스틴에서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2호 박사였고 3호 박사가 같은 연구실 이남윤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삼성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고 퀄컴 리서치에 있을 때는 퀄컴에 있을 때는 샌디에고에서 이제 동문들이 많이 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강석형 교수님이시며 강 교수님 학생 계시나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제가 알기로는 포함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은 통신에 제일 기본적인 거 사람들한테 어번던트한 액세스를 줄 수 있을까? 그게 물리계층이 됐든 그 다음에 스펙트럼 쉐어링이 됐든 5G가 됐든 6G가 됐든 그런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 그래서 몇 가지 일은 제가 과거에 했던 일이고 지금은 이제 하고 있는 일 제가 말씀드렸던 픽셀 셀러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풀 시스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이 수식 되게 쉽잖아요. 쉬워 보여도 이 수식의 캐패시티를 어치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데 통신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채널의 캐패시티는 모릅니다. 그렇죠? 혹시 딜레이 채널이나 리미티드 빈백 채널의 캐패시티 아시는 분 계시나요? 쉽게 말해서 셀룰러 네트워크에서의 캐패시티를 아는 분이 계시나요? 없죠? 없지만 저희는 컨버스는 모르지만 어치버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베이스테이션을 많이 깔면 되는데 베이스테이션을 많이 깔면 부모의 간섭이 늘어나겠죠. 그럼 얼마큼 깔아야 되냐? 어떻게 간섭적을 해야 되냐? 빨간 부분에 대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거냐? 어떻게 RF에서 간섭 제거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신호의 세기를 늘리고 그 다음에 인터페런스를 줄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하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수식은 복잡하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자, 선배와에 대하니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참 여러 회사들을 다녔고 제가 구글에 2015년에 입사를 했고 중간에 잠시 페이스북을 갔다 왔는데 제가 제일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9년 차고 10년 차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구글이 가진 어떻게 보면 멘트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부선으로 이어주고 기술을 개발하는데 돈이 아니라 좀 더 넥스 빌리언 유저를 위해서 이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거는 그 투 트래블 월드와이드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구글은 전 세계 오피스가 180개국에 있어요. 그래서 출장할 때도 많지만 여행을 갈 때 중간중간 들르기 좋습니다. 밥도 공짜로 주고 빨래도 할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전 여행을 좋아하는데 저한테는 아주 좋은 베네핏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제가 그림이나 무슨 좀 붙이려다가 말았는데 말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국의 구글이 통신 리서치 센터를 만들기로 결정을 한 게 제가 다시 구글로 복귀하면서였고 2022년 봄에 제가 한국으로 부임을 해오면서 이제 사람들을 하이어를 하기 시작을 했고 구글 코리아에 저희 한국 팀이 있습니다. 역삼동 강남 파이낸스 센터에 있고 랩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통신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한국 삼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선배도 저희 팀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뭐 그냥 긴데요. 그냥 하나예요.
왜 지금 대학원에 계시고 왜 포항에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따가 따로 저기 한번 Q&A를 할 때 그냥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줍지 않은 저기 조언을 드리면 영어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영어 버벅거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질문하면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농담 아니라 전공을 하시는 만큼 영어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도 교수님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지도 교수님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고로 지도 교수님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경훈 교수님이라고 아시나요? 모르시죠? 대부분. 한번 이름은 들어보신 분. 한번 나중에 구글 검색을 해보세요. 이분이 2012년까지 포항에 계시다가 삼성 5G 팀장으로 가셨다가 지금은 CTO로 계십니다. 정경 교수님한테 통실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무서우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기가 훌륭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롤모델 같은 분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지도 교수님들을 그렇게 멘토로 여기고 신뢰를 하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인문학에도 관심을 좀 가지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공돌이 되지 말고 영어도 하고 음악도 알고 미술도 알고 그 다음에 여러 분야를 관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흥미를 가지시고, 그리고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 되려면 포커스를 하시고 누구랑 경쟁할지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제가 학부생들한테 예전에 했던 거라 좀 이렇게 좀 두루뭉실한데요. 저는 여기서 끝내고 있다가 박 교수님하고 박 교수님 끝내시고 Q&A 시간에 제 생각 얘기를 해보시죠. 두 번째 박형원 선생님한테. 홍박사님은 저렇게 뭔가 보안에 뛰어나셔서 그런지 저는 그것도 없어가지고 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처음에 김효석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현재 지금 이화여대 교수로 있고요. 2010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16년 차인 것 같습니다. 아까 소개시켜 주셨는데 요건 이제 오늘 아까 너 테크니컬 한다라고 해서 다 뺐는데 일단 아까 전에 여기 학부생도 있다 그래서 학부생 여기 누군가요? 학부생도 있나요? 일단 대부분 다 대학원생이라고 보시면 되죠. 저희는 대학원 중심 데모 세미나라고 해서 대학원을 마쳤거든요. 아까 정동 교수님 누군지 모르는데 제가 사진 좀 이따 보여드릴 거라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제가 요거를 이렇게 띄워놓은 이유가 저의 아까 소개를 봤는데 저 숫자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를 왜 넣냐면 좀 이따 얘기는 드리겠지만 일단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저희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 보면 전 여대에 있기 때문에 다 저희 연구실 학생들이고 스승의 날 때 모였는데 이게 한 2년 전에 3년 전이어서 지금 하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저는 통신 쪽을 하긴 했는데 실제 박사하면서 약간 게임 티어리나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제 박사 마지막에 제 RL 들어가는 게 제 박사였는데 머신러닝 쓰고 그다음에 요즘은 네트워크 애널리틱스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멀티에이전 시스템 정도를 본다 정도로만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인데요. 잘 보시면 저기 이제 거기 홈페이지를 딱 그냥 갖고 왔는데 처음에 보여드렸던 저 공부했었던 저 날들 학부 왜 저렇게 오래 있었냐라고 하면 제가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군대 보면 IMF 시대이긴 한데요. 제 단돌이가 군대 가는 데서 따라갔다가 3년, 그러니까 30개월 했어요. 공군 30개월 갔다 와서 2년 6개월, 그 다음에 6개월은 빵꾸가 나가지고 더 있다 해서 제가 3년 군대를 갔다 와서 학부는 제대로 학부 없이 갔고요. 그 다음에 봤으면 좋겠는 게 대학원생들인데 제가 석사 1년 6개월하고 그 다음에 박사 2년 9개월에서 다 해서 3년 조금 넘는 시간을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은 그렇고 이게 제가 페이퍼 리스트 중에서 제 아래쪽에 있는 거 쭉 빼는 건데 여기 있는 이상한 거 빼고 나머지 제가 프로저널이라고 생각했던 거가 여기는 1, 2, 3, 4, 5, 6, 7, 8하고 12, 15로 한 게 대부분이 여기 있는 레터 하나 빼고는 다
한 열 몇 페이지 되는 풀저널이거든요. 근데 저기 뭐 나온 거는 저기 2012년 아니냐라고 했는데 실제 제가 딱 저거까지 매뉴스크립트 끝내놓고 포닥을 갔기 때문에 실제적인 기간을 잘 보면 박사 받기 전에 거의 한국은 석사부터 논문을 쓰잖아요. 근데 그 보통 미국은 석사는 보통 코수학을 하고 박사를 들어가면서부터 논문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논문을 써보면 받아주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3개월 전부터 논문 쓰기 시작해서 다 훔치면 36개월에 전화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누군가가 이런 숫자적인 가이드를 주면 되게 좋겠다. 왜냐면 저희 연구실 학생들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뭐 그 중에서 교수된 애도 있고 그런데 가장 첫 번째는 질문이 대체 저는 어느 정도의 논문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정량적인 지표를 달라라는 건데 그럼 이 정도 써? 그냥 이렇게 던지거든요. 많은 경우. 근데 일단 여러분한테 이거 던졌는데 잘 계산해보니까 보통 저희 연구실에서 지도 교수님이 4개월에 한 편씩 안 나오면은 엄청 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따져보니까 4개월이 안 됐더라고요. 4개월이 안 됐어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보면 여기 나오는데 아까 전에 그 황인 박사님께서 정경훈 교수님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같이 이 교수님한테 수업을 배웠는데 교수님이 이 자리였던 것 같아요. 2학년 페로 실험 때 구치를 다 모아놓고 학생도 제일 많이 받은 학번이 구치였는데 다 여기 쭉 모아놓고 저는 엄청 내셨거든요. 니들 그렇게 공부해서 안 된다부터 막 시작을 하셨는데 정경훈 교수님이 계속 많이 하셨던 게 니네가 포항에 와가지고 그 공부를 하는데 서울에 있는 애하고 가장 차이점이 뭔지 알아? 그러시면서 외부의 자극이 적어 라고 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실은 오늘 저희가 온 이유는 그게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이라는 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하나 이런 건데 저는 여기 공부하기 너무 좋고 이런 곳이긴 하지만 외부의 물리적인 자극은 적은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저희들끼리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좀 후배들한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했고 이분이 아까 지금 삼성 CTO로 계신 그 정교훈 교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아까 논문 막 10편 엄청나게 많이 썼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를 왜 그렇게 됐냐면 이분은 지금 여기 포항공대 화학과 교수님 김성진 교수님이시거든요. 이분 언제 만났냐면 그 포항공대 출신이 너무 적은데 그 아까 USC에 계셨잖아요. UCLA 그다음에 칼텍에 계셨는데 거기 같이 그냥 대학원생 포닥들 다 같이 모여야 10명이 안 돼요. 그래서 다 같이 논문을 했는데 그때 포닥을 계셨었고 그때 오셔서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술을 먹으면서 정말 넌지시 니네 한 일주일에 공부 한 100시간 정도 하니? 라고 딱 물어보셨거든요. 일주일에 100시간 하지 않나? 그러고서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고 다음 동문회 때 만나자 라고 하셨는데 집에 와서 일주일에 100시간을 갔더니 하루에 14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2, 3, 4, 5, 월화수목 토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그렇게 못할 것 같고 토요일에 10시간만 공부를 하면 월화수목금을 16시간을 공부를 하면 되더라고요. 그럼 하루에 8시간 동안 먹고 자고 싸고 이동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었구나 했는데 일단 한다고 했으니까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100시간을 1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판에 페이퍼 엄청 나왔던 이유가 그때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 두 개를 얘기했던 게 왜냐면 아까 이런 거에서 저게 될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라는 게 많이 하는 걸까라고 했을 때 그냥 저 정도 한번 잡아놓고 그거를 잡아놓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다 비슷비슷한 처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이건 요즘에 제가 저희 연구실 학생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많이 밀고 있는 건데 이게 중증 외상센터에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막 한참 보다가 여기는 백강혁으로 기억하는데 백강혁이 엄청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항문외과 뭐 하던 후배인데 너는 왜 항문외과에서 그러고 있니? 답을 못하니까 대충 뭉개다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딱 이러는데 이거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좋겠다. 근데 대학원 와가지고 대충 뭉개다 보면 논문 나올 것 같고 대충 뭉개다 보면 뭐 취업할 것 같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한테도 똑같은 얘기에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테니어도 받았겠다, 설렁설렁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한테도 들어서 저도 요거를 제 연구실 앞에 딱 붙여놓고서는 맨날 들어갈 때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포항공대 대학원 누가 봐도 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혹시 나는 대충 뭉개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인 장점이라는 건 저는 공부하기 너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신경 안 쓰고 공부할 수 있는데 대신에 그것도 단점으로 좀 할 수 있어서 다양한 루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까 황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대학원 과정은 아까 되게 많다고 하셨는데 특히 박사 같은 경우는 결국에 아카데미아로 갈 거면 논문의 질과 양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좋지? 아까 그냥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더스트리는 황 박사님은 제일 좋으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거 없는데 대충 있으면 그냥 민으로 수렴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두 개인데, 이건 거울 치료인데, 만약에 누가 와서 우리 평내 병원이나 평내 학부생이야 그러면 어떻게 공부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건가? 똑같은 질문을 제가 대학원생들한테 받았으면 어떻게 할 건가? 라는 의미를 주고 오늘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영어는 저도 우리끼리 따로 같이 공부한 얘기가 있는데, 영어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놓으면은 그 배리어가 되게 커서 찬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영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도 영어 공부하고 어제 밤에도 영어 공부 따라 했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귀여운 후배님들. 예,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저기 박상홍이라고 합니다. 저기 97학번이고요. 은퇴하신 김영태 교수님 연구실에서 학습학을 다 했습니다. 뒤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다른 예예 한 50분 페이지. 좀 간단하게 제가 뭐 하는 거 정도만 알려드리려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간략하게 구경대 좀 말씀드릴게요. 구경대는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구경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시네. 다행이네요. 구경대가 원래 이제 부산 수산대하고 부산 농업대, 부산에 이제 국립대가 두 개가 있는데 다 이렇게 있어요. 그 두 개가 97학번부터 합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번부터 대략 97학번인데 합치고 나서 이제 구경대인데, 부산에는 부산 출신 있으세요? 혹시 여기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부산은 평지가 진짜 귀합니다. 산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부산 저희 구경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캠퍼스가 완전 평지고요. 네, 완전 평지고 광안이 바래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여건이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국립대이기 때문에 신분의 안정성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화두가 이제 국립대 통합이라는데, 농담삼아 이제 부산대 교수님들께서 캠퍼스 바꾸면 우리 통합에 응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이제 여기 후배님들이 진짜로 제가 이제 15년간 거기 있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수준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에.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소망은 여기 계시는 우리 후배님들 같은 분하고 연구하는 게 제 꿈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제가 가르친 학생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지만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솔직히. 네, 진짜 많이 나서 여기 계시는 분들 하나하나가 제 개인적으로 제 눈에는 천재로 보여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왜냐하면 한번 나중에 혹시나 아카데미 쪽에 관심 있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이제 느끼실 건데, 요즘에 이제 대학에서 이제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 지원도 안 하고 그래서 좀 많이 모시고 싶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고, 지금 간략하게 또 저희 학과 좀 답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어 쪽에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 사람을 못 보고 있어요. 제발 후배님들 오시면 제가 진짜로 양손 들고 환영할 테니까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문도 원래 4년에 3편으로 했는데, 제어 쪽이 논문이 젊은 교수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젊었을 때는 논문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분들 모시려고 2편으로 쭉 줄였어요. 그래서 제어 로봇 혹시 선배들 계시면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졸업하실 거 아닙니까? 좀 유념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직장 여건이 괜찮습니다. 부산대보다 월급도 많아요. 진짜 전국 국립대 중에 월급이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제가 돈 많이 버는 것 같죠?
삼성전자에 세 발을 피지만 그래도 저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 혹여나 또 이제 여기 이화여대는 가기 힘들어요. 농담 아니고. 네. 여기 사람 보면요 지원자가 한 물밑에씩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다 서울로 가려고 하니까. 근데 젊은 교수님들이 제 학교로 와요. 와서 중간에 잠시 열심히 논문 쓰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난 학기에 7명이 서울로 도망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부산의 매력에 빠져서 이렇게 놀라운 찾아본 사람들이 그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저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여러분 지금 여기 대학원생들 학석박을 또는 어쨌든 학석박을 국내에서 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순수 국내에서 하고 원래 저는 이제 사실은 여기 세 분들하고 학부 때 성적이 좀 비교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김병석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희한한 사람이었어요. 평균 20, 30점 하는데 90점 받는 그런 캐릭터였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 마치고 이제 전공이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제 삼성전자에 취직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취직해가지고 학부생으로 가서 애니콜이라는 핸드폰 보신 적 있으세요? 애니콜. 그 애니콜 만드는 회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있다 보니 일이 너무 쉬운 거예요. 재미도 없고. 그 당시에 구미에 이제 그게 있었는데, 저기 연구 개발팀이 있었는데, 그래서 밤에 아침 8시 출근해서 밤 11시 퇴근을 매일 하다 보니, 야, 이거는 진짜 아니다. 나는 전공이 별로 재미없어서 취업을 했는데, 취업도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대학원을 왔죠. 오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거기 있던 팀 부장님이 누구냐면요. 지금 사장님이세요. 노태우 사장님. 그분이 이제 석박사를 우리 여기 학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희한하게도 학연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같은 본적인 거예요, 경남고요. 지연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왠지 거기서 목숨 바쳤으면 지금도 저도 임원이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선택의 문제고. 그래서 그 밑에 계시던 과장님 두 분은, 세 분이 부사장이에요, 지금 현재. 심지어 한 분은, 어쨌든 선택의 문제지만, 공고 나와가지고 생산직으로 나왔었다가 개발 쪽으로 오신 다음에 김준현이라는 분 처음 나옵니다. 그분 지금 부사장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저는 제 선택을 이제 별로 이렇게 후회하지는 않아요. 약간만 후회하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왔는데 이제 저기 뭔가 탑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국방을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김현태 교수님 여기 지하에 컴팩트 레인지 있죠? 컴팩트 레인지 지금 안 쓰지만 지금 식물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왔는데 이제 거기서도 탑픽 잡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다행히 이제 김경태 교수님 아시죠? 여러분. 김경태 교수님이 우리 영재 선배인데 김경태 교수님이 그 당시에 영남대 계셨어요. 영남대 계셔서 제가 가서 한번 뿌렸죠. 형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뒤로 거기서 이제 제가 김용태 교수님 영남대에 있을 때 좀 많이 대화를 다녔습니다. 공동 연구를 했죠. 그래서 김용태 교수님 여기 오시고 저는 그 의미를 하고 하여튼 그런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김용태 교수님한테 배워가지고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거 스케일 모델인데요. 이게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표면에 은으로 바른 겁니다. 한 대가 옛날에 97년도 8년도 때 300만 원 하는 그런 건데 저걸 이제 와이드밴드 시그널을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보면 2차원 이렇게 영상, 아이사 영상이라고 하거든요. 전자파 영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실제 날아가는 비행기 저 같은 경우는 김해 원래 저기 실제 이제 저희가 참여하게 되는 공군이었는데 공군 비행기를 날렸는데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당시에 큰일 날 뻔했죠. 저거 날아가는 10개다 쏴가지고 그렇게 여러 사람 감옥 갈 뻔했는데 별로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제 실력도 잘 내고 그렇게 했어요.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부영대 처음 왔을 때 특화 MC를 김태 교수님이 6년짜리 과제를 가져오셔가지고 제가 3과제 이제 그걸 했는데 3과제 책임자를 했는데 아마 4월달에 여기 최인호 교수님이랑 한번 오실 겁니다. 최인호 교수님도 여기 출신이시거든요. 저하고 최인호 학생인데 같이 해가지고
이제 도플러 주파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식별하는 그런 연구를 했어요. 시전 도플러 주파수. 요게 이제 여러분 그죠? 여기서 측정한 거예요. 장비 놔두고 밤새 측정하고 그때 생쇼를 다 해서 이게 벌써 한 10년이 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뭐 드론이 좀 뭐라고 하는데 세트리하고 잠시 하는 게 이제 드론을 식별하는. 근데 세 가지 드론하고 비슷하니까 요거를 또 이제 시면 플러 이런 정보나 그리고 CNN 이런 걸 좀 돌려가지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넣어봤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 하시던 건데 여기 이제 지하에 컴팩트 데이트에서 측정도 하고 모델 가지고 이제 엑셀 방식 풀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표면 전류를 구한 다음에 역사하는 필드 구해서 이렇게 레이더 단면적 구하는 그런 연구는 저희 연구실에서 했었고 이런 것들을 좀 했었고요. 예.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좀 많이 하는 게 메디칼 쪽에 하는데 제 학생인데 졸업했습니다. 저를 좀 구분 많이 시키다가 그래서 이제 레이더를 가슴에 쏴가지고 이게 심박 호흡을 최근에는 이제 산소 소화도 좀 연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움직일 때 이런 거 장애물도 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스포츠 이게 사람 이제 모션 인식하는 걸 레이더로 하고 있는데 참 저는 여러분들하고 진짜 열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참 제가 지금 이제 해양 스포츠 학생하고 하는데 학생이 정말 바르고 인성적으로 바르고 착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제가 제 손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모든 게 제 손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정말 힘들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요거는 뭐 해상 클럽 있는 것들을 극복해가지고 표적을 탐지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소개는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제 앞에서 이제 여기 두 선배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똑같이 이제 국내에서만 있었던 걸 생각하면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어요. 저희 97학번 때는 저희 한지 걸로 한지 망하기 벤트라는 정말 그랬었습니다. 97년도 10월 달쯤에 IMF가 터져가지고 정말 지금은 후선에서 얘기했지만 다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이제 해결해야 되니까 거기에다 97학번이 310명이죠. 거기서 공부도 안 했겠다. 군대를 가는데 군대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가는 게 거의 뭐 벤트예요, 벤트. 때문에 그랬죠, 뭐. 네.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군대 지원하러 가니까 지금 지원하면 1년 6개월 뒤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 가는데 해군의 경직이 13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니까 똑똑하게 못 자랐는데 완전 또라이들 밖에 없던데. 그래서 저는 여기 포항에 저기 청림동에 육전단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정비했어요. 정비도 하고 이제 비행기 매뉴얼 번역도 하고 그다음에 테크니션 통역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왔는데 하여튼 말은 계속 좀 두서기하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능력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만심보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학교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도 좋지만 이 지역에 저희 부산 쪽은 호스텍이라는 브랜드 네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자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보였고요.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다 서울로 가고 싶어하는 건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사실인데 근데 이제 호스텍 출신들이 너무 지원을 많이 안 해요. 근데 이제 학교에 관심 있다고 하시면 국립대도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 본인이 충분히 내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그 연구나 이런 것들 주제도 좀 하고 있으면 이걸 좀 믿고 가셨으면 좋지 않을까. 특히 이제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김영수 교수님 진짜 특이한 사람입니다. 되게 진짜 세계적인 사람이니까 세계적인 분이니까 믿고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제 부경대나 이런데 또는 부산대가 당연히 부경대보다 좋죠. 부산에서는 당연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학교들도 있으니 많은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로 가고자 한다 그러면 잠시 계시다 가시면 안 되는데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잠시 계셔서 논문 좀 쓰고 쓰시겠다고 하시면 부경대에서 열심히 쓰세요. 제가 옆에서 술 막 먹이면서 노답게 만들어야 돼요.
있거든요. 사실 뭐 제가 아는 거는 저도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지만 모시기 힘든 분들 모셨으니까 다들 다양한 경험을 가지셨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20대에서 이제 30대 졸업하면 박사 졸업하면 30대고 석사 졸업하면 20대니까 그 뒤에 저희가 한 40대까지는 경험을 조금씩 해봤어요. 저희도 살다가 저 처음 사는 거잖아요. 다들 인생이 처음이잖아요.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렇게 왔었으니까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잘했던 것들도 있을 거고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희 세 분 포함해 저 포함해서 다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한 거 아무거나 질문해 주세요. 참고로 제가 저기 그 소속과 성함과 밝히신 거 질문 주세요. 네, 저는 그 김영진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하고 있는 신동환이라고 하고요. 황인수 박사님께 좀 인더스트리에 계셔서 관련해서 좀 질문 두 가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 저희 우리나라에 지금 그 반도체 역량 저하로 주 52시간을 폐지한다 만다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폐지를 하자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역량 때문에 근무 시간을 늘려야 한다, 연구 관련해서 그런 입장이 있고, 또 반면에 이제 유지를 주 52시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은 시대를 역행하면 안 된다. 인재를 이제 데리고 오려면은 시대 역행적으로 그렇게 근무 환경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계속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해외에서 좀 계시면서 그 회사, 그 해외 회사에서는 이제 근무 시간이라든지 그 인재들이 어떻게 이제 업무를 하는 그런 거 첫 번째로 좀 궁금하고요. 그 주 52시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는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지금 하려면은 대학원 생활 때 어떤 면이 좀 중요한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좀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자, 네 분이잖아요. 공부는 김병석 교수님처럼 하시고, 피아노는 박형국 교수님처럼 치시고, 축구는 박성호 교수님처럼 하시고, 저처럼 인문학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심플한 거예요. 농담 반 진담 반인데, 대학원생은 질질 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짧고 굵게 내가 빨리 여기를 탈출한다. 탈출을 하려면 내가 논문을 몇 개 써야 되느냐 이제 그려보고 빡세게 하세요. 연차를 많이 쓰고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쓴다고 해서 회사에서 돈 더 안 줍니다. 저희 때 그 뜨소음이 돌아서 웃긴 이야기인데, 박사 8년하면 삼성에서 1억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헛소리입니다. 네. 교수님의 리퀘어먼트가 있잖아요. 그걸 파악을 하시고 교수님 평가를 파악하세요. 근데 이미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그만두고 나가면 여러분 인생이 아까워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나가세요. 빨리 나가라는 게 빨리 발을 맞추세요. 교수님이 논문 저널 3편만 쓰면 된다 그랬으니까 나는 5년에 걸쳐서 첫 해는 놀고 두 번째부터 발동을 해서 세 번째는 저기 이제 프로포저를 하고 이러면 늦어요. 7, 8년 걸립니다. 교수님 3편을 쓰라고 그랬으면 교수님한테 확인받아서 3편 쓰면 됩니까? IEEE 3편 쓰면 됩니까? 오케이 하시면 그날부터 속된 말로 대가리 받고 그냥 그것만 하세요. 네. 그런 다음에 한 2년의 리퀘어먼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쉬엄쉬엄 하면서 3편만 쓰고 졸업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한 3~4편을 더 쓰시면서 내가 어디를 갈까?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3편이 여러분들의 넥스트 스텝을 열어줄 거예요. 그게 없으면 솔직히 말해서 좋은 학교 포닥하기 힘듭니다. 근근히 졸업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걸 생각을 하세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탈출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일을 내일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밤을 새시고 오늘 하시고 그게 습관이 되면 미리 리퀘어먼트를 맞추고 박형국 교수님처럼 어디셔널하게 더 하고 하다 보면 그 다음 길이 열립니다. 제가 들 좋은 그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그 TV나 뭐 미디어에서는 예를 들면 구글에서는 이렇게 낮 시간에 거기서 이제 커피만 마시고 그 다음에 뭐 비치발리볼 하고 수영하고 뭐 밥도 공짜로 주고 그 다음에 뭐 해지기전에 가고 그렇잖아요. 자,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삼성이랑 일을 할 기회가 많은데 한국은 52시간이 되면 배치가 동작을 안 해요. 그 52시간은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회사에 있는 시간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노트북을 들고 들어가요. 그럼 놀아야 됩니다. 저희는 52시간 룰이 없습니다. 회사에 안 와도 돼요. 근데 늘 자기 할 일을 신경을 쓰고 자기 할 일을 못하면 정말 이밸루에이션을 정말 철저하게 받습니다. 누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까요? 후자겠죠. 그래서 저는 사견인데 되게 조심스러운데 52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절대적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의 퀄리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박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년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편의 논문을 쓰고 얼만큼 퀄리티가 있는 논문을 쓰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정말 집중해서 하면 아침에 출근해서 일단은 이메일을 보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 이메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퇴근을 하고 하면 52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정말 아침에 가서 미리 도착하자마자 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이 주신 시간, 낭비할 시간 없이 일을 하게 되면 52시간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그거는 태도의 문제지 이렇게 뭐 그냥 절대적인 시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아니, 박상원 교수님 혹시 의견? 저는 동의하기 때문에. 저도 동의하거든요. 동의하시죠?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52시간 같이 시간제로 직장을 가지는 직업군 미국에서 딱 생각나는 하나 있어요. 맥도날드 여기. 네. 그 외에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전 직종에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게 뭐라고 하시는 분 많을 수 있지만 미국은 그래요. 네. 저도 당연히 의장트 엠플로이라고 하거든요. 의장트 엠플로이라고 하면 그냥 타임 워크 리미트 타임 먹고 그냥 태스크를 끝내면 거기에 대해서 이밸루에이션 받고 연봉 책정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시간제는 다 그런 직업들, 뭐 캐셔, 뭐 저 마트에서 이렇게 찍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시간제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또 다른 궁금한 거 되게 많으실 건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저 같으면 황희수 박사님께 많이 물어보시고 저기 박정민 교수님도 여러 가지 많이 하시고 있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한 게 많으셔야 될 것 같은데 또 질문 없어요? 질문? 예. 요거 마이크 보고 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우민 교수님 연구실에 통합과정에 있는 이동욱 수업이라고 합니다. 우선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 황인수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까 이 세미나를 시작하시기 전에 구글이라는 이 회사가 어떤 모토, 또 스타일이 맞으시다고 하셨는데 저희 이제 박사학위를 졸업하고 회사를 가게 되면은 보통 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에 가서 이런 스타일의 회사랑 나랑 맞으면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데 사실상 이런 거를 볼 수가 없고 경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구글을 들어가셨을 때 그런 모토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아시게 되었고 그런 경험 혹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미리 밑밥을 깔고 시작을 드리면 저는 CS101 재수강했어요. 코딩을 정말 못해가지고 여름방학 때 남들 다 놀 때 그래서 제 실은 학부생 때 코딩 실력으로 보면 구글은 뭐 기업 근처도 못 가죠.
근데 저는 통신을 했어요. 통신을 했고 제 목표는 구글이 아니라 퀄컴을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그때 통신했던 사람들의 꿈이 저희는 CDMA 세대인데요. 퀄컴이라는 회사의 CDMA의 파이오니어잖아요. 인벤터는 아니에요. 참고로 퀄컴의 뭐 특허를 이야기하자면 좀 긴데 소프트 핸드오버, 뭐 파워 컨트롤이지 CDMA 자체는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꿈을 보고 지도 교수님한테 정말 소름을 많이 받아가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했고 또 통신 교수님 중에 좋은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양경철 교수님, 조정훈 교수님 다 훌륭하신 분들이었고 그래서 석사를 했고 박사를 했고 박사는 지도 교수님이 통신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인턴십을 하게 됐어요. 퀄컴에서. 그래서 퀄컴에서 인턴을 하면서 제가 했던 논리니어 디텍터를 연구를 했어. 그 다음에 파워 컨트롤을 했었는데 그게 실은 좋게 보였나 봐요. 인턴이었는데 거의 밤새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실은 처음에는 삼성을 갔죠. 삼성 US R&D 센터를 갔고 이전에 시스템SI 그 사장이셨던 강인엽 사장이께서 모셔가지고 갔었는데 2년 있다가 다시 퀄컴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4년 있었는데 저는 베이스밴드를 하면서 RF를 동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페런스 캔슬레이션을 하고 어떻게 하면 스펙트럼을 댄스하게 쓸 수 있을까 연구를 했었는데 마침 2015년에 구글에서 쉐어드 스펙트럼이라는 거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공유 주파수. 한국에서는 이음 5G죠. 조금 다른 컨셉이 다르긴 한데 근데 그걸 실은 구글에서 시작을 하면서 그 RF랑 베이스밴드 간섭 제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마침 그걸 했던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구글을 타겟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저는 베이스밴드를 했지만 RF까지 했었고 그걸 엔드투엔드로 스토리를 만들려고 했고 이제 그거를 실은 계속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구글에서 실은 자기들 분야를 맞춰서 구글로 가게 됐고 이제 구글에서는 그 엔드투엔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RF 그 다음에 안테나 하신다고 그러셨죠. 안테나 디자인을 제가 하진 않지만 결국은 RF 통신 신호는 안테나를 거쳐서 나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제 다양한 그런 연구들을 했고 지금은 핸드폰에서 실은 네트워크 통신을 하고 있어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일에서 신 전문가가 되면 그게 어느 순간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머신러닝 저희 이제 막 AI 뜨잖아요. 그게 처음에 70년대, 80년대 컨트롤 티오리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될지 몰랐는데 그 초창기 파이오니어들이 실은 이제 그라운드 브레이킹 워크를 했었고 그게 실은 대세가 된 이 알고리즘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엔벨롭 트래킹 하지 마시고 트렌드를 따라가지 마시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전문가가 되시고 대신에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옆 분야까지 적어도 예를 들면 그 베이스밴드를 하시면 그 다음에 컨트롤 백레이어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RRC, RLM 이렇게 크로스 저기 이제 레이어까지 보시고 동시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RF까지 하시고 하시다 보면 엔드투엔드 스토리를 만드실 수 있으면 프로덕트 컴퍼니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프로덕트 컴퍼니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같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이 넣었죠. 근데 일단 안테나 하시면 삼성이 제일 쉬운 길이잖아요. 네. 바로 포닥하지 않으시면 삼성에 가서 에이스가 돼요. 국악을 갖다 내시면 남궁지추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논문을 미리 좋은 논문을 많이 쓰세요. 막판에 오라 쓰시지 마시고 그러면 1, 2년 동안 포닥을 찾으시게 되게 쉬울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학교에 와서 자리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저기 제가 알기로는 박상원 교수님도 잠깐 예. 삼성에 계셨었잖아요. 삼성은 제가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제 이야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좀 요즘 꼰대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대세가 꼰대 아닙니까, 그죠? 50대 이제 바라보는 꼰대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포항공대를 끌어올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원래 경찰 꿈이라서 경찰대 시험 쳤거든요. 그래서 경찰대 1차 시험 붙고 2차 면접을 떨어져가지고 제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수능 맞춰서 왔어요. 그때 수능 1% 뭐 이래 특차 이래가지고 근데 왔는데 제 동기가 한 명 더 와 있더라고요. 정경호라고. 그래서 둘이서 잘 의지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진짜 농담 아니라 진짜 공부에 너무 관심이 없었어요. 학부 때. 그래서 이 세 분은 진짜 전공에 뭔가 일각이 있는 분이었는데 진짜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삼성이 그냥 갔죠. 예. 근데 사실 뭐 여담이지만 저희 부영대 학생들한테는 지금 삼성 자체가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는 게. 예. 그런데 갔는데 정말 갑자기 막 뭔가 다른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대학원을 왔어요. 왔는데 제가 이제 와서 처음에 딱 보고 이제 저는 군대를 갔다 왔고 회사에 있다가 왔는데 그 회사 안에서도요. 여러분이 만약에 개발직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이런 데 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배운 거하고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때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막 이 사람들 이끌어가는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원 때 이런 이제 다른 친구들 좀 잘 지낼 필요도 있고 또 사교적인 마인드를 좀 가질 필요도 있잖아요. 개발팀 리더로서 이끌어가는 노태문이라는 그분이 우리 부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쇼부의 대가예요. 쇼부의 대가. 왜 쇼부가 뭐냐면 개발직에서 삼성 제가 봤을 때 그 제 시선으로 신입사원의 시선을 봤던 걸 보면 개발팀이 죽어나 일하거든요. 8시 출근해서 밤 11시 퇴근합니다. 매일 그랬어요. 2004년도에. 그랬는데 신뢰성이 완전히 내부의 적이에요. 계속 사람을 협박하면서 이렇게 안 내보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진짜 열심히 죽어라 했는데 통과대 일보 직전 경계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신뢰성이 노하면 우리 지금까지 생각을 많이 하는 도루묵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잘 하셨는지 쇼를 잘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확 나가지고 1000만 대 팔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미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장, 그 밑에서 사원. 예, 그래서 줄줄이 다 수원 가서 다 잘 사시는데, 예, 그래서 그 다방면으로 좀 뭐랄까 포스텍 개인적으로는 우리 후배님들이 제가 느낀 후배님들은 이거만 봐요. 그죠?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애고가 너무 강하신 것 같아요. 약간 내려두고 사람들하고 좀 주변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여기서 계속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느낀 거는 저기 LG동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후배님들 보면 뭔가 좀 너무 게임에 그 당시에 좀 스타크래프트 세대니까 스타크래프트 1, 2, LOL, 워크래프트, 와우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아르트 그룹에 되게 친했는데 다 같이 뭐 연구 주제도 논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공교차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축구 이제 팔이 부러졌습니다. 구경해가지고 그게 학교 다닐 때 부러진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어쨌든 그런 운동도 좀 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논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머릿속에 막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문서화를 반드시 시켜라. 저는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 하지 마시고요. 손을 계속 움직여야 손가락을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 능력이 되시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부경대 좀 많이 지원해 주세요. 네, 교수님들한테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아이들 부경대 진짜 좋아요. 박형준 교수님이 친구거든요. 제 친구.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잖아요. 염색해서 그래요. 저는 염색을 안 하는데 그 교수에서 여러분 테니어 받기가 진짜 힘듭니다. 특히 여기 김명석 교수님 테니어 받으려고 머리가 커있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 부산에도 힘들고요. 특히 이화여대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대학교가 이 학교 영상을 올리려고 교수를 진짜 짜는 거예요. 논문 많이 안 쓰면 짜는 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경대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 요 점수를 채우면
내가 위에 저기 선배 교수랑 멱살 잡고 싸워도 이 사람이 말 자를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인데 그러다 보니까 후배 교수님이 너무 편하게 살아서 선배 교수들하고 아예 문 닫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예, 그리고 정신병자 같은 교수들도 있어요. 문 닫고. 왜냐하면 한 명이 모든 사람 왕따를 시킬 수 있는 거니까. 내 방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내가 뭔가 주방이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뜻을 이루고자 하면 괜찮습니다. 예. 특히 지역에 있는 국공립대학교. 근데 사립은 조금 위험합니다. 지역에 있는 사립, 포스트 빼고 지역에 있는 사립은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스텍 출신이다 그러면 그냥 1라운드 통과입니다. 저희 학과는 제가 그냥 책임지고 그냥 책임 못 지겠네요. 제가 잠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두 가지인데요. 졸업하시고 아카데미아로 가시고 싶으신 분. 박 교수님? 제어하셨습니까? 옆에 정보통신공학과는 이제 전분야입니다. 정보통신 전분야.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내부에 이제 결정 올라간 상황인데 정보통신 전분야고 9편 이상이면 최저가 되고 그리고 지원자가 많이 없어서 상당히 최종 3명 안에 들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거기서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인더스트리로 가실 분. 자, 손 드신 분 중에서 계속 들고 계세요. 자, 삼성에 나는 가는 게 목표다. 이 부분 없죠. 그러면 인더스트리로 가시는 분은 최종 목표가 뭔가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나는 엔비디아를 가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돈을 많이 주는 데를 가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돈을 많이 주는데 어떻게 가는 법은 못 알려드리지만 얘는 얼마 주고 얘는 힘들고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러면 인더스트리로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시고 싶으신가요? 그러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네. 네. 나머지 분들은 한국에 계시고 싶으신 분들이죠. 한국 좋으니까.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는 실은 한국에 팀을 만들어 왔다고 그랬는데 제가 5월 말에 미국으로 가요. 본사로 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들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구글 코리아가 역삼역에 있습니다. 역삼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강남 파이낸스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자, 제가 그냥 들으세요라고 하면은 실은 빈말이 되니까 제 이메일을 알려드릴게요. 제 first name 아시죠? 제 last name 아시죠? 그 다음 gmail.com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까 혹시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을 주시고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찾아오세요. 네, 제가 선배로 다른 건 못 해드려도 조언은 해드리고 밥이랑 커피는 사드릴 수 있어요. 5월 말까지예요. 네,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같은 학교에서 실은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떠나서 대학원까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포항까지 내려와서 포항에 집에 있는 분 없죠. 대부분 타지에서 오셨죠. 여기까지 오셨으면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건 별로 없고 적어도 밥은 한 끼 사드리고 조언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제가 메일을 안 씹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돼서 답은 드리니까 메일을 주세요. 솔직한 질문을 해도 돼요. 교수 되면 얼마 법니까? 이런 질문 해도 돼요. 그러니까 레코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길이 맞나요? 이런 질문 하셔도 돼요.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괜찮아. 어차피 다음 수업이 다음 수업. 그럼 다음 수업에 질문 가시고 하다 질문 있는 분 하세요. 일단 지금 수업 시간 지났죠? 그죠? 저희 3시까지 아니에요. 그래서 5분 초과해서 미안하고요. 더
더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남아서 더 질문하셔도 되고 아마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업은 공식적으로 끝났고요. 아무거나 궁금하고 싶은 거,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저번에 손 드셨는데. 네, 말씀하세요. 네. 마이크. 아, 자. 그냥 얘기할게요. 저는 일단 강연 너무 잘 들었고 이제 이용수 교수님 석박사 1년차 우준이었죠. 황인수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다. 네. 여쭤보고 싶은 게 해외 기업에 있을 때 일하셨으니까 대학원 과정에 있을 때랑 뭔가 미래 임하는 태도나 그런 게 다른 사람은 필요한 역량 같은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 네. 그런 곳에서 일할 때 뭔가 필요한 역량이 뭐고 또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어떻게 기를 수 있을지 네. 그 한국 대학원도 실은 제가 잘은 몰라요. 한국 교수님 잘 아실 텐데 미국 대학원은 서바이벌이에요. 왜냐면은 생활이거든요. 지도교수가 돈을 안 주면 1년에 몇 천만 원씩 벌어박아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고 지도교수가 시키는 대로 해야 어떻게든 장학금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터프해요. 그래서 박 교수님이랑 저랑 실은 이런 스토리가 긴데 지도교수님들이 되게 힘든 분이라 정말 많이 힘들었고 김병석 교수님은 잘하셨기 때문에 덜 힘드셨을 것 같지만 저분도 제가 알기로 되게 힘드셨어요. MIT 가셨는데도. 그래서 결국은 마인드셋이 학부 때랑 대학원이랑 회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박 교수님이 대충 하다 보면 그냥 대충 살게 되고 농담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대충 삼성전자예요. 그렇잖아요. 평가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커리어를 끝내면 너무 아깝잖아요. 서울에 쉬운 데도 많은데 연고대만 나와도 삼성전자 가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러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청춘을 여기 포항에서 마치는데 내가 뭘 더 해야 될까? 그걸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게 안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네. 내가 아무리 실은 좋은 티어리가 있더라도 저게 안 되면 학회에서 설명을 못 해요. 그러면 영어를 쓰는 사람한테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쓴 논문 사람들 다 읽어볼 것 같잖아요. 99%는 잘 모를 거예요. 네. 근데 프레젠테이션을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을 잘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는 듣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게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학원 때도 마찬가지지만 영어에 신경을 쓰시고 내가 프로페셔널하게 내가 이제 정말 인디펜던트한 리서처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내 커리어를 넥스트 레벨로 이끌어 줄 거라고 늘 생각을 하시고 그 논문을 하나 쓰시더라도 영어로 쓰시고 발표를 하시더라도 기회가 되면 영어로 하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그거예요. 네. 그 김용준 교수님 연구실 석사과정생 김효섭입니다. 그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황인수 박사님께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박형균 교수님하고 박상훈 교수님께 하나씩 있는데 우선 황인수 박사님께 드리고 싶은 거는 인문학을 열심히 읽으라고 하셨는데 근데 또 연구도 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럼 약간 이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게임을 안 해야죠. 잠을 줄여야죠. 잠을 줄여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인문하고 뭐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럼 운동을 안 하고 게임을 안 하거나 포기를 해야 돼요. 인문학은 어떤 가령 그러니까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철학 이런 그 문화 컬리큐움 가시나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문화 프로그램 있죠. 네. 목요일마다 하잖아요. 저희가 오다 보니까 도서관에 무슨 저 인문학 강좌라고 네, 그런데 가시나요? 여기 있는 분들 가시는 분 계시나요? 하나 가긴 합니다. 네. 계속 그렇게 하시다 보면 적어도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인문학이라 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분야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음악이 됐든 철학이 됐든 문학이 됐든 공부 이외에 본인이 실은 본인의 삶을 리치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이제
그 연구는 이제 14시간씩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그런 건 안 해도 그런 게 안 해도 부경제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올 수 있어요. 네. 그거랑 이제 이어진 그래서 제가 아카데미아에 남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사립 걱정을 하신 것도 있고 저희가 인구도 줄어드는데 약간 자리도 줄어들어서 약간 교수라는 직업 자체를 그 커리어의 목표로 삼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돼도 약간 이제 사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압박이라는 게 있으니까 고용 불안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교수님 입장에서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앞에 게 뭐였죠? 앞에 질문. 아 그러니까 지사립 네 점점 자리가 줄어든다. 네. 이번에 제가 처음에 학교 갔을 때 2010년에 학교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서울대 출신 딱 2명이었고 학교에 교수가 1000명인데 네. 2명이었거든요. 전작과는 당연히 제가 처음이었고 네. 그다음에는 늦은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이번에 얼마 전에 뽑은 올해 3월 1일부터 한 분이 여기 학부 출신이신 분 후배를 뽑은 거거든요. 이번에 오셨는데 아까 박상호 교수님 자꾸 뭐 물밑듯이 온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약간 물밑 어느 기준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뽑을 때 59명이었거든요. 나중에 듣기로.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사람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교수에 대한 그런 직업의 더 선호도가 좀 낮아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물질적인 부분으로 보면 당연히 돈 회사가 더 많이 벌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건 이제 본인이 어떤 이거를 가이드를 두고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해요. 저는 돈이 막 엄청 부족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굶어 죽게만큼 돈을 적게 주진 않아요. 회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근데 굉장한 자유도라고 있는 게 엄청 좋고 그다음에 학생을 키워서 이 학생들이 되게 잘 자란다라는 걸 보는 건 저는 그게 제일 저에게는 큰 부분이라서 일단 그렇고 두 번째는 아까 학교 가서 이제 뭐 직업 안정성이라고 부르는 게 테니어받기 어렵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이게 너무 많지 않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었거든요.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이 정도면 좀 빡세게 해야 되지 않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냥 정도를 걸어도 정말로 자기가 능력을 갖춘 그냥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저는 그렇게 심하게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학교들 어떻게 되나요? 그 교수를 뽑는 숫자 자체가 줄어드는 게 이제 걱정이 된다. 근데 그거는 아까 황 박사님이 얘기한 건 똑같은데 그럼 어찌 됐든 결국에는 1등을 뽑는 거거든요. 네. 교수는 그러니까 1등이 없다고 2등을 뽑진 않아요. 교수는 보통 1등을 뽑고 아니면 그냥 끝을 내는 거라서 그냥 내가 여기서 내 필드에서 넘어야 되겠어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세종 뭐였나 무슨 헬로우십 뭐 이런 거 뽑지 않았나요? 제가 봤는데 저희 연구실 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통신 쪽을 됐는데 쭉 보니까 통신 대회가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게 걱정하면서 교수님 통신을 사람들이 안 뽑나 봐요. 그래서 통신을 뽑는 게 아니니까 네가 1등을 했나 보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걱정하기보다 그냥 1등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처럼 그냥 14시간 동안 대회 그냥 하면 돼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 박사님이 그 인문학과 뭐 이런 거에서 14시간 안에 어떻게 하냐고 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패러라이즈는 잘 하시면 돼요. 운동하면서 영어 들으면 되고 전 지금 운전하면서 출퇴근할 때 영어 듣고 TGPT를 열심히 떠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고 되게 스트레스 받을 때 저는 아까 피아노 쳤는데 피아노도 되게 많이 쳤고 그거를 어디다 쓰냐면 수업할 때 랜덤 프로세스 할 때 애들한테 피아노 쳐줬어요. 똑같은 거 3번을 쳐주면서 다 비슷한 거지만 다르지. 이게 랜덤 프로세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인문학이라고 해서 공학이 아닌 다른 부분에 있는 것들 알면 굉장히 좀 삶도 풍부해지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돈이 잘 차야 된다고 봐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인데 미국 사람들 4시간 때 퇴근을 해요. 4시. 네. 네. 왜냐하면 그 저녁 가족들이랑 보내야 되니까. 근데 한 7시쯤 되면 다시 일을 합니다. 집에서. 근데 8시에 와서 4시에 퇴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해야 될까요? 아니요. 샌드위치 싸가지고 먹으면서 계속 일을 해요. 네. 대신에 이제 출퇴근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돈 이야기는 안 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인더스트리 있는 분들은 levels.FYI라고 가보세요. 네. 이겁니다. 로케이션을 미국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예를 들면 자
삼성을 한번 봅시다. 삼성의 신재 스텝 엔지니어가 어디쯤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좀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예를 들면 이쯤 됩니다. 그러면 대충 이제 셀러리가 이 정도래야 한국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낮아요. 네, 대충 이래요. 자, 다른 회사를 한번 볼까요? 애플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박사를 졸업하면 ICT4를 받는데 네, 이래요. 그 다음에 우리의 얘도 이제 구글을 볼까요? 구글은 스타트가 낮아요. 근데 이제 구글 예를 들면 보통 이제 5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가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사를 하고 받을 수 있는 초봉이 4가 아니에요. 3였던 것 같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스타트하는 게 대충 이제 레이지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스타트 셀러리들이에요. 이게 빅데이터라 저기 디스트리뷰션이 있지만 빈센스로 맞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타겟이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은 받을 수 있는 급여도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인더스트리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삼성이 좋으시면 삼성이 계셔도 되는데 실은 빅텍이랑은 실은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삼성에서 에이스가 돼야죠. 일단은 여기서 졸업을 하시고 삼성의 에이스가 되시고 바로 가시기 힘드니까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셔야 되죠. 일단 가면 바빠요. 바쁜데 영어 공부할 시간 없죠. 지금 하시면 됩니다. 저기 이경리 이야기께서 죄송한데. 네, 아니 저도 사실은 지원할 때 16명 중에 한 명 줬거든요. 그때는 2010년에 그랬어요. 교수를 많이 하고 싶어 했고. 근데 요즘 들어서 저걸 보니까 왜 학교를 많이 안 가는지 알 것 같은데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 딱 거기에 맞게 사실 얼마 안 되고 다들 회사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적게거나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젊으신 분들은 돈을 좀 또 그 자기 프로젝트에서 수당이나 이런 걸 받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저도 그랬고 그래서 집도 사고 했어요 부산에서.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당연히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좋은데 저 이제 장점을 하나 어필하자면 인생은 길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씩 그죠? 그럴 때 이제 이 구글 이런 쪽이 있다 보면 경쟁이 엄청난 곳에서 있다 보면 내가 살짝 매너리즘 빠지면 미끄러집니다, 그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립대는 그런 회복할 시간을 무한대로 가질 수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근데 이런 애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저도 돈은 적게 벌어요. 훨씬 적게 벌어요. 인수형인데 부모님 훨씬 적게 벌 겁니다.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뭐랄까 아침에 계산책을 하거든요. 정남이 걔 이름이 정남인데 정남이 산책하면서 상당히 나름 내 생각 행복하고 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이야기 관심 있다 하시면 지역 사립 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부산에는 제 개인적으로 동아대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곳은 저는 후배님들 가신다고 그러면 말리고 싶은 생각인데 또 뭐 지원하시더라도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사립대에서 되게 지원 정보를 낮추거든요. 낮출 이유가 뭔지 아닙니까? 승진형을 낮춰요. 낮출 이유가 뭔지 아닙니까? 열심히 높이면 열심히 해서 그 실적으로 딴 데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낮죠. 낮아요. 낮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뉴얼이 있어요. 그 점수 논문한테는 몇 점 되는 거. 그래서 공립대는 좀 여유롭긴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긴 시간을 갖고 뭘 하고 싶다, 내가 관심을 하고 싶다 이러면 충분히 시간이 주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돈은 반에 반. 제가 자꾸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제가 샌디에고에 펄캄에 있을 때 부모들이 한 10분 계시고 지금 한 20분 계신 것 같아요. 학부 졸업, 그 다음에 학부 엔도월 석박사 전자과 구글에 한 30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로 찾기 힘드시면 여기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주세요. 김병석 교수님 마찬가지고 혹시나 예를 들면 여행을 하는데 컨퍼런스를 가는데 샌디에고를 갔다, 사무사를 갔다, 한번 둘러보고 싶다. 그럴 때 선배를 쓰는 거예요.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근데 연락이 없으면 누가 오시는지 누가 왔다 가는지 몰라요. 수동적으로 계시지 마시고 액티브하게
연락을 주시고 하다 보면 싫어할 선배들 아무도 없습니다. 네, 어떻게든 네트워크 본인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역시 잔소리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래요? 계속 할 수는 있는데 가실 분 억지로 안 남아 있어도 돼요. 지금 가실 분 아시죠? 괜찮아요. 네. 누구 저기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반도체공학과를 거쳐서 이제 학부 2학년이 2, 3번 전현준이라고 합니다. 선배님들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석사를 마치고 삼성에 가거나 아니면 박사를 마치고 가는 옵션이 있는데 두 가지의 좀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막연하게 하나를 추천하신다면 어떤 걸 박사하세요. 본인이 진짜 정말 뛰어나다 하더라도 연습량이 다르잖아요. 연습량이. 그러니까 박사 하사는 연습량이라는 3년 4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받는 그런 일 자체가 다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본인이 되게 똑똑하실 거예요. 근데 가서 멍청한 사람 밑에 일하면 사옵니다. 제 박사 갖고 제일 갈구고 있네. 실제 저기 오슬로에 가가지고 우리 학부 선배를 만났거든요. 3년 만에 들었어요. 포스트에 3년 만에 학부. 3년 만에 최초로 3년 만에 졸업하고 갔을 때 박사를 갔는데 그 형이 삼성제일 지금 오슬로에서 노르웨이에서 사는 이유가 그 형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갔는데 이상한 쓰레기들이 일을 안 하고 위에서 계속 누르더라. 그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 근데 이게 만약에 박사하고 석사로 가면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학부생들 상담할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하나는 그 학부를 하고 저는 너무 공부를 잘해서 너는 우리 연구실이 아닌 다른 데라도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원하셔서 취업을 하겠다면서 제가 알기로 삼성 리서치를 갔나 그랬던 것 같아요. 학부생이 가는 거 되게 놀랍게 잘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되게 좋았는데 한 2년 있다가 수능에 가서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울어? 그랬더니 자기 가서 PPT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는 거는 이제 그럼 너한테 뭘 시킬까? 학부생한테 그랬거든요. 거기 석박사 수준 따려서 너한테 뭐 서킷 디자인을 맡기겠어? 뭘 맡기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우수하다고 생각을 간 거에 대해서 되게 우수하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우물한 개구리 놀려서 난 이 얘기를 분명히 너한테 얘기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할 수 있으면 엔지니어로서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공부를 제일 많이 해놓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근데 아까 허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할 거면 싹싹하게 빨리 끝내자. 그게 제일 맞는 장사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펄컴 마이크 투어. 좀 많이 갔어요. 모르셨죠? 조금 많이 갔어요. 네. 펑드 후배들 오는 거 봤는데 1년에 한 명? 많으면 한 명이에요. 대학원생부터 학부 도전하시는 대부분 대학원생들이 오세요. 이런 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프리칩이고 펄컴에서 실은 CTO까지 만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있어요. 여러분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요즘 없어진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저희 연구실도 계속 가가지고 저희 시도가 사진 찍고 막 이러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마치고 일하고 대학원을 선택했잖아요.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여학생 마음 제가 알 것 같아요. 없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기회가 되게 많아서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액티브하게 찾아보시면 실은 공부하시면서 다양하게 실은 참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질문이 더 있었는데 네. 혹시 아니 저 뒤에 한 질문이 더 있었는데 그러면 갔다가 네. 아까 써주셨죠? 네. 질문 뭐예요? 말씀하세요. 사실 근데 모든 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긴 한데 일단 허민수 박사님. 네. 저는 제어 연구실이고. 제어예요. 맞다. 김상훈 교수님 연구실에서. 김상훈 교수님은 되게 좋은 친한데 김상훈 교수님. 골프도 한 번씩 칩니다. 김상훈 교수님. 영수 선배 중에 혹시 예. 이야기하세요. 미안합니다. 저는 제어 연구실은 AI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 곧 졸업을 할 것 같은데 여기 그냥 사피어 컨퍼런스도 쓰고 영어
들었는데 좀 이제 졸업이 앞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보니까 비자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후반을 먼저 가서 네, 그게 국내로 제일 쉬운 나오든 길이에요. 그게 남든 어쨌든 다음 스텝이 후반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뭐 인더스트리에도 메일을 보내고 후반 컨택도 하고 막 이랬는데 잘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졸업하실 때가 다 됐나요? 네, 거의 그럼 계속 보내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실은 어플라이를 해서 떨어져 본 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한국 탑도 자 MIT 붙었죠. 프린스턴 붙었어요. 보낸 학교 다 붙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탑 분도 8개 보내서 한 3개 붙은 이게 탑도 실은 3할이에요. 저같은 사람 일할 타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리젝트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100군데 보냈어요. 네. 몇 군데 보냈어요? 아직 10군데 우리 한 200개 보내라고 하는데 200개 중에 한국에 오면 감사합니다 거예요. 100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00개 보냈어요. 계속 하시죠. 이 이야기 제가 말을 끊었는데. 네. 근데 아니 제가 뭐 질문하려던 것도 이 시점에서 뭐 어떤 걸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좀 여쭤보려고 일단 졸업을 하시고 네. 포닥을 지원하시고 박성훈 교수님 컨택을 한번 해보시고 잠시 저기서 실적 쌓아서 가신다거나. 우리 정말 준비를 하는 걸로. 근데 컨퍼런스 가시잖아요. 교수님한테 보내달라고 그러시고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잘 하세요. 정말 컨퍼런스 잘 하시고 내가 이제 졸업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세요. 네. 그러니까 농담 아닌 액티브하게 발표하고 looking for product position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되게 쪽팔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도 애들은 그렇게 해요. 그 후바에 있지 않아요? ICML 유니스 말하는 거 아니에요? 후바에 맨날 아니 뭐 어쩌고 하잖아요.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 이벤트 같은 거 다 지원하는 링크드인도 하나 만드시고 네, 거기에 그 프로페셔널 네트워크잖아요. 거기다가 논문 한번 적으시고 프로덕션 찾는다고 적으세요. 또 김상훈 교수님께 부탁드렸죠. 박구경 교수님 모시는데 박광 교수님 오시래요? 제가 착각했어요. 박광 교수님께 부탁드리면은 추가로 받으시고. 박봉 교수님 스탠포드 나오셨잖아요. 말씀을 드리면 랩 동기가 제 매니저였어요. 네, 티보어 브로스라는 제 첫 구글 매니저. 그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1번이 주도 교수님께 부탁드리는 거죠. 네. 그거 하셨죠? 이미 말씀은 네. 드렸는데 근데 좀 오래된 인연이라 그런다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200개 쓰시면 돼요. 네. 박봉 교수님도 랩 동기 중에 칼텍에 바바가신 분 계시잖아요. 다 연결이 되거든요. 네. 교수님한테 일단 이야기하시고 레터 써달라고 그러시고 본인이 일단 한 200개쯤 쓰세요. 그래도 한 개도 안 되면 박상훈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 스텝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10개 쓰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좋습니다. 됐어요? 또 아까 질문 같이 질문이 많았는데 네. 뭐 먼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전이공학과 학부생인 하상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대학원 입시가 코앞이긴 한데요. 컨택을 했고 이제 그쪽 교수님하고 얘기가 됐긴 했는데 조선재산은 석박 통합을 원하시고 저는 이제 그걸 선택을 하고 있는데 석사와 석박 통합 중에서 사실 어떤 걸 조금 더 추천을 하시는지. 자, 석사하면 질문할게요. 석사하고 인더스트리 했는데 이상한 매니저 만나고 고생을 진행할 수 있어요? 농담이야.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건 힘들. 근데 석사하고 나중에 인더스트리 가서 박사하면 리세시를 처음이 시간이 더 걸려요. 아시죠? 네. 석박하면은 5년에 짧고 굵게 끝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면 나는 괜찮아. 나는 그 전자공학 안 하고 뭐 파이낸스 같은 거 저희 우리 중에 있거든요. 돈 제일 많이 버는 애가 그 벤처 캐피탈 하는데 얘가 꼴찌로 졸업했어요.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별의별 직업들이 다 있어요. 근데 나는 전자공학을 했지만 그런 쪽으로 할 거다 라고 생각하면 상상만 하고 가셔도 돼요. 근데 나는 전자공학으로 평생 밥을 먹고 살 거다. 방송을 끼고 싶다. 그러면 박사를 미리 하는 게 나아요. 나중에 와서 하면 힘들어요.
박사부터는 그냥 박사라고 그래요. 김 박사님, 이 박사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엄청납니다. 정말 네,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책임 연구원 됐던 40대 후반, 50대 분들이 인근의 대학교, 대전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 충남대, 중국대 이런데 박사 과정을 들어가요. 그 나이 때. 박사님 분류. 그분들이 그 박사 받는다. 그게 꼭 그게 인생에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또 어떤 때는 중요하더라고요. 개인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거기 꼭 나오잖아요. 빅뱅 티어리. 빅뱅 티어리. 닥터 어쩌고 닥터 제일 끝에 미스터 호로이츠. 저보다 8살 많은 분이 시내 서강 연구소 계셨는데 그분이 부산대 석사까지 하고 제 방에서 박사를 받고 이제 정 박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게 엄청 기분 좋았어요. 나중에 박사과정을 그렇게 해서 하시는 네. 짧게 빨리 하는 게 공부는 시간 있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공부도 잘 되고 나중에 하고 하면 힘들어요. 배치기 힘들고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걸 잘 하시는 분 다 잘 하시지만 결혼하고 공부하시는 분들 삼성에 이런 거 하셔가지고 그거에 연설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롤모델을 보시고 계신데 그 안에 인생이 녹록지 않습니다. 삼성, 민수업체 이런 데. 그리고 직장인 수명을 보면 특히 이제 저희 학과에 종기원에서, 삼성 종기원에서 이정훈 교수님이 있는데 거기가 40대 중후반이 되면 상당히 힘들대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역량이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이제 국가연구소나 교수로 많이 갑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는 박사 학위가 있는 게 훨씬 좋죠. 네. 그런 현실이 그렇죠. 네, 참고로 저희 연구실은 다 갖다가 하려면 다 석학 통합으로 바꿔서 하고 있어요. 네, 빨리 끝내는 게 되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어요? 네, 제가 원래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군대를 갈지 아니면 박사호 전문 연구원을 할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 황현수 박사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전자공학을 계속 이제 평생 할 거 아니면은 석사 후에 이제 삼성에 가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학 말고 다른 것도 한번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네. 그렇게 되면은 전문연구위원이 아니라 군대를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되게 많은데 저는 실은 그때 지도 교수님이 정동 교수님인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도 교수 하면 난 지도학생 4명 정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지도학생 1시간에 저희 그런 거 없었어요. 맨날 이렇게 이제 수강 신청하면 사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요즘도 그렇죠. 교수님이 장난으로 이제 1시간 야 너는? 너는 머리가 나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매 학기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공시는 너무 좋은데 한국에 있으면 이분 밑에 이제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나는 군대를 가야 되겠다 하다가 마치 합사가 이제 지원을 할 때 잘 됐어요. 거기서 영어를 배웠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동기들이 조교인 거예요. 아 이건 여기는 안 되겠다. 유학을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운 이유로 유학을 가게 됐고 그게 이제 또 이제 길이 또 새로운 길을 만들고 그 다음 갈림길에서 또 새로운 길을 가고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걷지 않은 길을 걷게 됐는데 본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전문 연구원으로 있으면 프로페셔널하게 일단 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을 찾겠다. 그럼 전문 연구원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나는 이게 이 길이 아닌 게 비어. 그러면 미리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대학원은 뭐 다른 곳으로 가셔도 돼요. 다른 생각 하셔도 되고 본인의 선택이에요. 근데 대충 선택하지 마세요. 아까 박근호 교수님 저거 보셨죠? 대충 하지 마시고 네, 정말 나는 이 길이야. 그러면 이 길에 맞게 난 올인할 거야. 그러면 거기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양쪽으로 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혹시 그러면은 그 학부 때 이제 전공 공부나 인문학적인 부분이나 영어 외에 또 뭐 도움이 될 만한 뭐 게임에 하죠 그러면. 시간 놀아야죠. 그래도 시간이 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니 연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연애해야죠. 지금 많이 시대인데. 와이프 대학교 2학년 사귀었는데. 왜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세요? 할 거다 해보면 시간이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는 거면 슈퍼맨이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해야 될 거 없어요. 감사합니다. 아까 또 질문했네. 일단 다음번에. 지금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듣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화학공학과 노윤영 교수님 연구실의 박사과정으로 있는 정혜빈이고요. 어느 교수님? 노윤영 교수님이라고 화학공학과 화학과요? 네. 아 예. 있습니다. 화학과까지 포스터가 죄송하지만 구경대 방법까지 스테이크시 너무 많아요. 구경대 방법까지 스테이크 너무 많아가지고 교수님 내년에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하세요. 예.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답변 해주시면서 중간중간 그 힌트들을 듣기는 했지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조언해 군대는 못 가실 것 같고, 그래서 저랑 좀 다를 것 같고, 이분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1학년 학생 딱 졸업 그때부터 영어 공부 시작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유학을 뭐 가가지고 원래부터 영어를 잘했냐가 아니고요. 저는 중학교 때 여러분이 중학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디지털이 없어서 아침 6시에 하는 라디오를 테이프에 녹음을 스스로 하게 해놓고 그걸 듣고 다녔거든요. 중학교 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디지털로 됐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 영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안 된대서 너는 영어 공부를 해서 그래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그지도 나보다 영어 잘한다. 그럼 그게 정말 공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고 그냥 노출을 얼마나 하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귀를 뚫고 이걸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노력은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받아쓰기 되게 많이 들으면서 그 에피뉴스였나 1분 2분짜리를 받아쓰기라는 거를 해서 귀를 뚫었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는 아까 좀 오늘도 계속 듣는데 영어 EBS 영어 들으면 회화 같은 거 있어서 계속 그걸 듣고 그건 요즘에 엑스포 그런 걸로 듣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뉴스 CNN하고 이런 거 계속 듣거든요. 벌써 이게 몇 년이 중학교 때부터 지금 나도 있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영어 공부라는 걸 공부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냥 노출인 거고 그 다음에 스텝 점프를 언제 하냐면 실제 스텝 점프가 되게 많이 됐던 건 지도 교수님하고 미팅할 때 영어를 해야 되는데 아까 황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를 설득을 해야 되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뭘 했는지를 이 사람이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되는 일은 정말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게 한 2번 정도 지나가니까 그것도 자연스러워요. 아마 그 기회가 제일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저라면 연구실에 있는 누군가들하고 마음 맞는 사람은 우린 영어로 얘기하자 이거를. 그럼 진짜 처음에 안 돼요. 바보를 둘이 떠드는 것 같아. 근데 외국에 간다고 막 엄청 영어 잘하는 사람 고쳐주지 않아요. 저는 물어봤는데 내가 영어 듣는데 왜 그래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챗GPT도 고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GPT한테 해서 나 이렇게 얘기할 건데 라고 하면 내가 표현을 많이 고쳐주면 그거를 써먹어보세요. 전 그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 참고로 GPT 쓰지 말고 제미나이스 제미나이. 익숙해져서 상담하시면 좋겠어요. 출퇴근할 때 되고 걸어오시면서. 그 외국인 친구가 있으면 굉장히 그것도 좋고. 요즘에는 토플 550점이 졸업 요건입니다. 지금은 학부 수업 듣는 걸로도 그래요? 그때 그거 못 넣어가지고 지금 난리 났었는데. 윤영석 교수님이 영어를 제일 약점 영어. 제가 영어를 되게 못했거든요. 여자한테 졸업을 했어요. 미국 갔더니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 학생 중에 첫 번째 학생은 필리핀에 뭐 이렇게 전화해서 맨날 아침마다 영어로 대화하는 뭐 그런 게 있대요. 좀 연연한 거. 사실은 제일 좋은 게 대화하는 거거든요. 사람이랑 직접 이렇게 듣는 것도 그게 제일 좋고 두 번째는 이제 대화는 어느 정도 대충 그렇게 대화를 해서 배우는 영어들은 문법적으로 많이 틀려서 이제 어디 글 쓸 때 놔뒀거든요. 글 쓰는 거는 지도자들도 잘 봐주실 거예요. 논문 쓰면서 글 쓰는 거는 그거랑 뭐 같이 재미나이랑 문법 진짜 잘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재미난 문법 좀 계속 잘 모르겠다 싶으면 재미나이 치면 고쳐주니까 그두 개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주메 쓰고 에세이 쓰고 이런 것들 잘 안 하시는데 레주메는 다 쓰셔야 되잖아요. 보고 쓰고 그다음에 간단한 논문이나 이런 거 앱스트랙트 쓰는 거 연습을 계속하면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두 개는 이제 스피킹이랑 리스닝이랑 요거는 약간 좀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질문하시다고 했어요. 저도 군대 관련
일단은 그 뭐지 원래 좀 저도 해외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좀 익스트림한 랩에 가서 연구 참여를 했었는데 익스트림이 뭐예요? 좀 뭐랄까 그 일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그 랩 분위기 같은 게 익스트림한 데서 가서 인터뷰 했었는데 제가 일단은 그 분야에 대해서 배경지식이 좀 부족하기도 했고 그 어떤 환경적인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그 인턴 과정에서 좀 자신감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원래는 그래서 전문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자신감을 잃기도 했고 뭔가 내가 관심 분야도 잘 못 찾겠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군대를 갔다 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지금 제 상황에서 조언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을? 지금 학부생인 거죠? 지금 네 4학년 마쳤습니다. 4학년 마치고 좀 갔다 4학년 맞추고 그러고요. 갔다 오든지 있을 때 갔다 오더라고요. 근데 아까 한 번 갔다 오신 거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만 갔다 오면 괜찮아. 전 일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까 한국 박사님 비슷하게 어리버리가 갔는데 제가 살면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었던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안에 있는 그룹들은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 잘했고 이래서 대부분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일과 이렇게 다양한 군상들하고 지내는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저희 아들한테도 꼭 군대를 갔다 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되게 짧아졌다며 아빠 30개월 갔다 와서 막 이러는데 지금 뭐 1년 뭐 조금만 넘어가면 되더라고요. 그냥 재수했다 치고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가보면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같이 지내는데 전 그거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같이 지낼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면서 되게 좋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가지고 이거 끝나고 나가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제대했거든요. 근데 박사하면서 정말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막 토한 날이 있었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그때는 군대 때 이거보다 힘든 일은 없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게 싹 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면 그런 한번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랩생이 얘기한 것 때 저는 지금 학교 때도 왔을 때도 유학을 가겠다는 것이 없었고 그런 게 목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나중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영어 성적도 잘 받아놨었고 항상 챙겼고 학점도 어느 정도 잘 챙겨놨었고 어리버리 군대도 갔다 오니까 나중에 내가 뭐 하지라고 했을 때 무엇도 이렇게 컨스트레이트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군대를 안 갔으면 아마 유학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특별하게 막 그런 거 없다라고 하면 저는 뭐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군대 이후로 다른 뭐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겁니까? 그냥 그걸 아직 못 찾겠습니다. 근데 목표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가 혹시 이전에 저기 대호영 교사고 그 형은 유학을 가겠다. 그래서 4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유학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 많거든요. 군대 가려면 유학 가려면 군대 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할 때 놀다가 학생도 뚫고라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97학번이 지금까지 학번 중에 제일 일할 때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301명인데 군대를 그냥 3분의 1 갔고 저희 학과의 동기들이 4년 만에 졸업한 친구들이 8명밖에 안 돼요. 그 당시에. 그래서 복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숙사가 부족해가지고 신문에 검색하는데 지금 사퇴하려 나가고 근데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 두 분 같은 경우, 세 분의 다들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분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적이 없이 저도 사실은 그래서 학부 때 방황을 좀 했거든요. 목적 없이 그냥 군대 수료 갔다 왔으니까. 하고 있으면 군대 가는 저는 사실 그래서 회사까지 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냥 난 내 전공이 싫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막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걸 이야기했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대학을 왔는데 그때부터는 정신 번쩍 차리고 아까 여기 두 분 이야기하신 말씀들은 진짜 저는 인문학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대신에 영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영어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해요. 축구. 그래서 축구하러 다니고 막 이러면서 너무 쓰고 막 난리 독서를 들었거든요. 그때도 결혼을 하고 마당에 또 이 본능에 충실하다 보니 제가 애까지 대학원 아파트에 살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 되니까 죽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데 목적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방황하고 있고 뭐 지금 목적도 없고 모르겠다 싶으면 군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거의 시간 많으니까 이렇게 뭐 할까 생각하면 방향이 잡히기도 하거든요. 제 첫 번째 제자가
걔가 그 친구가 승질대에 나왔는데 그 친구 되게 웃겨요. 그 친구가 승질대 처음에 학점이 거의 1.0인가요? 학사 경고를 내리 2번 받아서 부모님께서 그냥 군대에다가 원서를 내서 한번 끌려갈 걸 자기가 이제 취소해 갖고 안 갔다가 두 번째는 자기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갔대요. 갔다가 이제 군대 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뭐 살아야 되나 싶어서 생각해보니까 공부가 제일 낫겠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뭐 딴거만 해보면은 뭐가 좋은지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설거지도 좀 해보고 저기 설거지 알바 진단도 하면 그래도 공부가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친구가 딱 그랬거든요.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숭실대 복학해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제 숭실대 거의 빠딱하고 그다음 우리 연구소에 와가지고 그 친구가 그때부터는 아까 말한 14시간 제가 딱 붙인 별명이 하루방이 됐고 하루방 자기 책상에 앉아갖고 여러분 앉아갖고 아침에 가도 이렇게 있고 점심에 가도 이렇게 있고 밤 12시에 가도 이렇게 있고 그렇게 계속 시간을 보냈으니까 처음에는 잘 못했는데 시간 쓰면은 잘하겠대요. 그만큼 잘하겠대요. 그래서 논문 많이 쓰고 지금은 미국에 마벨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학교에서 졸업할 때도 들어올 때보다 잘하고 처음에 이제 포닥이 좀 쉬우니까 포닥으로 갔다가 거기서 좋은 논문 또 하나 써갖고 또 업그레이드되고 그다음 또 미국 삼성 갔다가 거기서 또 고가 잘 받아갖고 고가 잘 받는다고 이렇게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마벨을 딱 갔거든요. 그렇게 인생을 커리어를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하는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10대를 보셨으면 되게 찌질했다고 생각하면 후회가 된 사실은 조언을 해드리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뭐 이렇게 성공했으니 후배들한테 얘기를 하자가 아니라 저희도 20대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왔고 저희도 똑같은 상황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앉은 분도 마찬가지지만 본인 삶의 목표는 본인이 세우는 거고 빨리 가려고 안 해도 돼요. 근데 한번 쉬어가면서 정말 내가 가는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방향이 없을 때. 왜냐하면 이 방향이 아닌데 계속 걸어가다 보면 결국은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멈춰 서가지고 내가 내 삶을 어디에 올인해야 될지 이제 리캘리브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필요할 때는 정말 그냥 빨리 쫓아가면 그냥 컨스턴트하게 이렇게 쭉 갔던 사람보다 더 빨리 도달할 수도 있고 더 높은 데 도달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똑똑하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뭐가 좋은 집에 있더라도 내가 싫다는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내 삶의 방향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맞게끔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실천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내가 정말 후회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게 성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자, 말씀하셨습니다. 저 짧게 일단은 그럼 짧게 다 미국에서 많이 계셨던 것 같아서 혹시 약간 유럽 쪽에는 약간 그 빅테크 컴퍼니 같은 게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경우는 약간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하나 더가 그 약간 가정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지금 뭐 딱히 걱정할 건 없지만 그 가정과 약간 일과의 그런 관계 특히 대학원 같은 걸 다니면서는 어떻게 이제 그거를 하시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저는 미국 끝나고 나서 유럽으로 후다가 갔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이랑 지금 지도 교수님도 미국에 있다 유럽으로 가셔서 얼마 전에 엘렌 트링이나 아까 연구소 있던 다 지금 그쪽 때문에 유럽으로 갔거든요. 유럽이 빅테크가 없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약간 제가 알기로는 아미나 인공지능 쪽은 그래도 조금 속도를 오픈 AI라던가 많이 하는데 아마 하드웨어 쪽 들어가기 조금 미국 쪽이 많아서 그래서 조금 더 저희 때는 미국을 가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유럽 쪽은 잘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경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쪽도 저는 되게 좋게 보거든요. 공부하는 스타일. 그렇고 그다음에 가정과의 그거는
전 지금 내고 싶거든요. 그게 그 쇼텀으로 보면 저는 유학을 갈 때 결혼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전 석사를 하기 전에 24살이거든요. 아, 네. 5살이거든요. 그래서 못 모르게 결혼하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긴 했었어요. 아까 16시간 하려니까 도저할 수 없어서 네. 잘릴 뻔했어요. 아까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박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미국은 정말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두 번째 박사인데 제가 8명이 잘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잘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진짜 밤에 와이프를 부리면서 애 데리고 나 잘릴 것 같다. 그럼 그냥 한국 가서 그냥 회사를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했더니 와이프가 내가 애 데리고 갈 테니까 빨리 공부 끝내. 딱 이 얘기를 해서 그때 같이 아까 김성주 교수님 만나서 100시간 공부 이게 딱 맞물려가지고 박사를 그래서 되게 빨리 끝낸 것도 좀 있거든요. 그때는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되게 지금도 빡세게 살거든요. 5시에 나오고 막 이래요. 아무도 뭘 안 해도. 근데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좀 뺄 수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5시에 나가는 거지 누구도 나하고 5시에 나오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 일과 그 워크 라이프 밸런스는 정말 잘 맞는데 그 당시를 보면 되게 힘들었던 건 맞죠. 근데 저는 젊었을 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는 정말 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미리 공부 빨리 하세요. 미리 너무 다 써놓고 나중에 연애하면 되고 연애 저는 학교 때도 했었어요. 영어 학교 잘돼 있잖아요. 아, 네. 들어갈 때 좀 경쟁이 빡셉니다. 빡세요? 네. 저 703호 살았어요. 네. 아들 낳고. 근데 일찍 결혼하면 제일 부러운 게 첫째 고삼 둘째가 6살 이렇게 그 6학년 늦둥이가 좀 그런데 제일 부러운 거는 내가 고2, 중2 네. 좀 있어 끝나요. 바뀌었어요. 저는 결혼 늦게 할 거예요. 초등학생들이라고.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거의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안해하고 야구나 것도 있을 때 밤에 막 일하면 진짜 죽겠거든요. 밤에 와가 늦게 와 자야 되는데 와이프가 안아가지고 밖에 나오니까 이렇게 고생했어요 사실.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납치 못 드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딱 졸업하고 결혼하면 깔끔하게 스케줄이 착착 맞아 들어가긴 해요. 애가 있으면은 좀 더 힘들다. 가정이 있으면은 좀 더 에너지 많이 쓰이는데 나중 가면 좋더라. 빨리 이렇게 보내고 그다음 여행도 잘 다니시고 저는 10년 정도 좀 더 제가 1월달에 17년 만에 와이프하고 처음으로 둘이서 얘기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결혼하면 연애랑 다르거든요. 애가 생기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애를 빨리 키워놓으면 좋아요. 네. 이제 지금 진짜 질문이 없죠?